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를 해볼까 해요. 박투더 서투더 히하! 다들 눈치채셨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천재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죠.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라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요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선생님, 그 우영우처럼 정말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나요? 막 소리 시끄럽게 막 하는데 도대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영우 특집을 해볼까 해요. 아직 혹시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요, 정말 좋은 드라마니까요, 한번 꼭 보고 오시고요. 참고로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이런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그런 제작진과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아주신 박은빈 배우님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 과장되게 표현하지도 않고 희화화하지도 않으시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잘 녹아내신 것 같아서 그 배우님의 고뇌가 참 느껴졌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드라마다 보니까 물론 좀 더 동화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사실적이고 어떤 부분은 좀 동화같이 꾸며졌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유전자가 결함, 변이가 일어나서 생겼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어떤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미지의 질환에 가깝습니다. 진단 기준 자체도요, 계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게다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증상이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똑같은 진단 아래 있지만 그 증상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의 하나지만 좀 대표적인 공통된 증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적, 감정적인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영우가 어릴 때 아빠가 막 가다가 레고 블록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척을 하죠. 영우야 이랬는데 영우가 막 멀뚱멀뚱 관심이 없어요. 그때 아빠가 진짜 너무 막 슬퍼서 얘가 진짜 뭔가 자폐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슬퍼서 우는데도 계속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이제 크게 속하는 것 중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뭐 눈을 맞춘다든지 서로 감정을 교감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또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다든지 감정을 읽는 이런 행동들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빠가 이제 감정하고 자신의 표정하고 매칭하는 카드를 이렇게 붙여놓죠. 그래서 첫 출근하는 날 영우가 아빠가 사준 옷을 딱 입고 그 아빠 표정을 보고 표정을 딱 짓습니다. 기분 좋은 웃는 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표정으로 내뱉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나 융통성, 관습, 관용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눈치 없는 행동을 잘 하기도 하죠.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영우한테 어떻게 왔어요? 이러면 항상 얘기해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모술술 변호사가 세상에 부자들은 어떻게 법을 지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 이렇게 하면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유머였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냥 고지곧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극 중에서는 너무 귀엽고 좀 웃기고 이런 해프닝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좀 눈치도 없고 분위기 좀 가뿐싸. 그러다 보니까 좀 학급에서는 약간은 좀 왕따나 따돌림 이런 걸 당하기도 하는 좀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첫 번째 항목에 속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특징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특징은 뭐냐? 제한된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우리 반향어라고 했죠. 상대방의 말을 의미 없이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우영우 변호사면 우영우 변호사, 어쩔 TV 하면 어쩔 TV 뭐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뭐 재미 요소로 계속 넣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계속해요. 또 특이한 점은 약간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든지 뭐 행동을 뭐 이런 거를 계속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동일한 걸 좀 집착해요. 융통성 없이 집착해요. 음식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왜 우영우도 보면 우영우 김밥만 항상 먹죠. 그게 이제 그 김밥은 여기 눈에 다 보이니까 그 식감 때문에 뭐 먹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저희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을 보면요, 제가 보고 있는 친구도 한 명 초콜릿에 꽂혀가지고 초콜릿만 그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하고 계속 설득 중에 있는데 초콜릿 좀 그만 먹자고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는 한번 그게 뭔가 꽂히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것만 하게 되고 길을 가더라도 늘 같은 길로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손을 씻는 것도 뭐 오른손 먼저 씻고 왼손 씻는다 그러면 계속 똑같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그 규칙이 한번 정해지면은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에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영우가 항상 공간에서 공간을 이동할 때 이제 하나, 둘, 셋을 세고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낯선 것을 워낙에 싫어하기 때문에 낯선 곳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적응 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마도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낯선 곳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습관이 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편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특징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래에 꽂혀서 고래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은 뭐 고래도 그렇고 상어에도 많이 꽂혀 있고요. 뭐 동물, 다른 동물도 그렇고 또 교통수단에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막 제 진료실에 오는 친구는 항상 이제 자기 집에서 저희 진료실까지 오는 지하철역의 순서를 꼭 다 외우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은 이렇게 동물을 좋아할 때도 약간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하듯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동물의 뭐 이름, 뭐 학명, 뭐 이런 크기 이런 것들 아주 좀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지식적인 것들에 좀 꽂힌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의 특징은 특정 감각에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요. 또 몇몇 감각에는 엄청 무딥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우도 보면 소리에 막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항상 헤드폰을 끼고 다녔죠. 그리고 촉감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잘 잡지 못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이제 키스는 또 되게 잘하더라고. 그거 좀 특이했어. 반면에 이제 대부분 통각 아픈 거는 좀 잘 못 느끼는 경향도 있고요. 또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온도에 좀 무던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이 드라마를 만든 제작진이나 우리 배우분들이 세심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걸 고민하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많이 잘 반영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것까진 다큐멘터리였다면 과연 어떤 부분은 좀 사실과 떨어진 부분일까? 사실 이 우영우 같은 천재적인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너무 드뭅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기억력이나 몇 가지 특출난 재능을 가진 분은 1에서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분들조차도 정말 이 한 분야만 특징적으로 좋을 뿐이지 이런 상호작용이라든지 상대방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 자체는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드물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영우처럼 말을 잘하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우리 3화 때 팽하하고 나왔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분 있죠? 그분하고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족분이나 이제 그 장애분들은 말 한마디를 떼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 종일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또 드라마가 오히려 현실보다 조금 더 나쁘게 과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우 정도 그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할 정도의 아주 고기능의 자폐인이라면은 막 영우처럼 이렇게 어기적 조금 어색하게 걷고 막 이렇게 문 앞에서 하나 둘 셋을 막 보이게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노출시키는 것은 이미 어렸을 적에 이거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가 학습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안 합니다. 마스킹이라고 하죠. 이미 속으로는 불편하니까는 생각을 할지언정 안 하는 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더라도 가족들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약간은 좀 과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답을 좀 해볼 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과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공감하지 못하고 상호작용이 어려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우영우 변호사처럼 과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yes! 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범하다의 기준이 자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잣대라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소중함을 느끼고요.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느끼기를 바랬을 뿐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걸 봤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를 보고 나서 했던 말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요. 한 번씩은 내 아이인데도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나만 아이를 바라보고 항상 나만 아이를 생각하고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무심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드라마를 보는데 영우가 최수연 변호사한테 최수연 너는 나한테 봄날의 햇살 같아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래요. 한 번씩 내 아이도 제 아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도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소중한 사람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사랑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만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이죠. 애초에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받기를 바라는 게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을까요?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보면은 영우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마치 흰 수염고래 무리에 있는 혼자 있는 웹불고래와 같다고요. 웹불고래의 독특한 세계관을 이해해주는 영우의 아버지나 친구 동그라미, 그다음에 최수연, 정명석 변호사, 이준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스펙트럼 장애는 증상이 1부터 100까지 너무 다양해요. 중증도가 큰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분들은 실제로 그 가족분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증상이 경증이신 그런 영우와 같은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신 분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편견을 없애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의 진료실로 찾아올 또 다른 우영우를 기다리면서 저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건강하고 정신건강에 유익한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